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1번 떡볶이였죠. 띠빠자 선정답자 경동수 한미숙님 요 두 분께 와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0353 1712 쓰시는 분 그리고 이현옥님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도 기대하셨다가 선물 꼭 타가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후 마사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튀김 맛집이에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오, 왜요? 환호성이 안 나와서. 와. 왜 안 나와? 우리 지난번에도 안 나오지 않았나? 이제 슬슬 코너를 철수시키려는 제작진의 심대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메시지지 메시지. 아니, 요즘 셀프가 대세잖아요. 이렇게 식당을 가봐도 다 셀프로 하는 걸로.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듭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으로 오셨다는 탁재영 PD입니다. 언어의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오늘 좀 깔끔하시네요. 요새 계속 좀 사람 됐다는 소리 듣는데 괜찮아요. 어떤 누구에게? 아니 좀 많이 들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은 한정조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은 소장님 바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바지가. 아주 네. 멋있어요. 바지가 황토. 늙은호박. 네. 황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찜질방에서 혹시 가져오자.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스님 장삼을 이렇게 파채에 두르신 것 같은 느낌도. 야, 이렇게 이 황토를 제대로 구현한 색깔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유, 이거 마른 황토. 예. 스페인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아, 스페인이에요? 예. 야,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 봐. 오! 스페인에서 사신 관심 거예요? 없었는데. 자땡 있잖아요. 자땡. 자, 그게 뭐야? 네네네. 저렴한 거. 네네. 그래? SPA. 네네. 그래? 그래? 건강에 좋은. 네. 영봉탕. 우리 양윤정님께서 애지중지 퀴즈 정답이 떡볶이인데 오늘 주제가 튀김이네요. 오늘 점심은 무조건 요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난리가 났어요. 그럼요. 오늘 이상하게 배고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시판에 왜 빨리 시작? 날씨가 한동안 추웠잖아요. 예. 칼로리 소모가 많았던 거죠. 요 며칠. 또 설득되고 있어. 그러네. 그렇죠. 원래 칼로리 소모가 열량이죠. 열량. 상당히 과학적인데. 그리고 일단 뭐 튀김은 튀길 때부터 소리부터 괴롭잖아요, 진짜. 네. 들으면서. 튀기면 다 맛있어요. 지우개도 맛있죠. 아니, 저런 말이 제일 싫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지우개를 튀겨도 맛있다 신발 얘기했는데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먹어요. 지우개. 둘이 나가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안 기억도 먹어봐서 잘 안 모르겠어.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웅디 너무 저는 깜짝 놀란 게 예. 제가 좀 전에 대본을 봤더니 저희 셋이 들고 온 식당들 중에 세 명이 각자 다 중국집의 고기튀김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다들 꽂혀 있는 거지. 네, 저도 사실은 튀김 중에 그 중국집의 고기튀김을 너무 좋아하고 맛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갔는데 이제 메뉴판에 탕수육이 있고 고기튀김이 있으면 늘 저는 고기튀김을 주문하거든요. 손이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잘하는 중국집에 한해서 네. 가끔 그런 게 너무 안타깝죠. 탕수육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양념이 이제 볶아져서 나오니까 네네. 잘하는 집들은 볶거나 뭐 뿌리거나. 예. 네. 근데 야, 이게 튀김 이 안에 고기나 튀김의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꼭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는데 잘하는 집들은 보통 이렇게 또 고기 튀김을 따로 내놓잖아요. 따로 내기도 네, 하죠.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네. 이게 손이 좀 갑니다 오히려. 네, 왜냐면 고기 튀기면 미리 튀겨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문받아 튀겨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탕수육이 약간 눅눅해져도 잘 몰라요. 부어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또 염지도 미리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그냥 그대로 먹는 거니까 소스가 없어서 염지까지 해야 되는. 고기튀김 뭐 따로 안 찍어 드세요? 밑간. 야, 저는 소금. 후추. 소금 찍어 드세요. 소금 후추도 좋고 또 이제 간장에다 고춧가루 왕창 저도. 부어가지고
질척하게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 나는 우리 식초도 조금. 그렇지, 그렇지. 아.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닌데 고기 튀김이랑 뭐 탕수육에 튀김을 같이 내는 집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잘하는 집들은 진짜 고기 튀김은 별도로 소금 후추간을 미리 별도로 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밑간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렇지, 실력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집일수록 고기 튀김 보면은 딱 그냥 아주 증명이 된다. 아니 그 저 대중교통편에서 이제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가 되면 예. 스튜디오 안에 고기튀김 같은 거는 쌓아놓고 오. 씹어 먹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고기튀김. ASMR로 가는 제가 거니까? 시작할 때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세 분이 오실 때 가져오면 되겠네요. 제 동선에 있어요. 아 너무 좋네. 동선에 있대잖아. 제 동선에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 근데 고기튀김 또 할 거예요? 고기튀김? 또 한다고? 딴 거라도. 아니 또 하면 또 저 노 작가가 뭐 아니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이래요 또 뭐 사과하라 그러고. 노중훈 작가가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예. 동선에는 고기튀김집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 네. 너무 어쨌든 좋네. 기대하겠습니다. 튀김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튀김의 TMI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뭐 이거 역시 준비가 돼 있겠죠? 근데 저희가 사실 2021년에 튀김을 한번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튀김의 원리부터 뭐 튀김 잘 만드는 법까지 해가지고 뭐 마이야르 반응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 할게 했는데 없어. 할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CNN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튀김이 어떤 건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별걸 다 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NN은 만기 칠남이야. 아 정말 뭐 다 알아 CNN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뭘 튀겨 먹고 있는가? 인력이 너무 많나 봐. 그런 거 봐. 그래서 이제 CNN 트래블에서 조사한 예. 세상에 가장 맛있는 튀김 30가지 중에서 뭐 30가지 다 소개는 못하고 오.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TMI 역사 튀김의 방금 튀김의 TMI를 합해서 TMI라고 그래요. 괜찮네. 정확하네. TMI 역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아무래도 일본의 야채 튀김, 뭐 생선 튀김, 새우 튀김 이런 거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 말로 이제 덴푸라라고 하죠. 그래서 포르투갈 말 템페로가 어원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 16세기 일본으로 건너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으로 튀김 요리를 먹은 게 전해지면서 그 날을 이제 템페로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튀김 요리라는 뜻으로 바꿨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두꺼운 튀김 옷을 입히는 게 사실 그 포르투갈식인데 일본식은 좀 속이 보일 만큼 얇게 얇지. 입혀가지고 아주 그냥 바삭바삭한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뭐 새우 튀김도 사실 뭐 많이들 먹는데 그거보다도 일본에 가면은 이제 좀 버섯이나 연근, 우엉, 뭐 호박 요런 걸 즐겨 보는 게 채소를 많이 튀겨. 네네. 그렇더라고. 다양한 재료의 맛을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보면은 추러스. 아 추러스가 있었구나. 네네. 이걸 아침에 먹어요, 꼭.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아침 그 식사예요? 아침 식사예요. 네. 오. 우리나라에서 그 길거리 음식으로도 좀 많이 알려지고 트럭에다 이거 싣고 다니면서 테마파크, 많이 하잖아요. 테마파크. 테마파크 네. 그리고 그렇지. 스키장에서도 저는 이거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튀겨가지고 추울 때 호호 불면서 너무 맛있지. 맛있지. 계피가루 딱 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할 땐 이런 걸 가져오자는 그렇지. 얘기예요. 동선에 있어요. 아니 너무 좋네요. 아니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해드리거든요. 아 지금까지 노종 작가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다음 주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좀 네. 스튜디오에서 뭘 먹는 게 불가했는데 예. 종종 좀 해보죠. 아니 이런 거 TMI 할 때는 TMI 12 10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여기 전골도 끓이고. 참고로 다음 주 주제가 조개예요. 아, 조개. 조개? 야 여기 지금 이 나무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다 인덕션을 좀 설치를 해야겠네요. 네. 괜찮다. 여기 안 돼, 열기구는 안 돼. 열기구는 아, 안 돼. 열기면 안 돼요. 예. 냉면 하지 다음 주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추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스페인뿐만 아니라도 스페인 영향을 받은 그 라틴 아메리카 있잖아요. 맞아.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래서 방금 튀긴 추러스에다가 이 설탕가루랑 강력하지. 이 계피가루 뿌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죠. 아, 맛있겠다. 스페인에서는 그 뜨거운 초콜릿에도 찍어 먹는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야 진짜 이거를 초콜릿에 아침에. 네네네. 아침이니까 가능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도에서 잘레비라는 걸 먹어요. 잘레비. 뭐지? 잘레비? 이 인도 잘레비는 뭐 인도에서도 먹고 뭐 네팔에서도 먹고 파키스탄에서도 먹는데 이게 뭐냐면은 뜨거운 그 기름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쭉 짜면서 돌리면서 그 안에다 뿌려 넣어요. 잘래.
짤래. 짤주머니 짤주머니. 짤래.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인도식 도넛인데 저 안에서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튀겨지니까 요게 약간 그 국수가 그대로 튀겨진 것 같아요. 야, 생소하다. 붉은 국수가 튀겨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양으로 돼 있고. 모기향 같이. 생소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이, 이렇게 야. 튀기자마자 요걸 시럽에다 담가요. 뜨거운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시럽까지 한뿍 머금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딱 배움으로 보면은 약간 그 튀김 같기도 하면서 사탕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달콤해요. 약간 뽑기? 뽑기 맛도 나고요. 그래서 요 서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고급 간식입니다. 이게. 이게 인도예요? 인도, 뭐 네팔, 파키스탄 이런 데 다 먹습니다. 서남아시아. 함경도 아니야? 잘레집이. 저 할 말이 없다. 아, 괜찮았는데 네. 이거. 네. 이게 뭐 소장님이 하는 거랑 뭐가 달로? 이 정도 수준이지 뭐.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레집이. 마살라티라 그래서 그 향신료 그렇지. 맛이 많이 나는 밀크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 요거랑 붙겠다. 네, 같이 딱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네. 자,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보면은 여기서는 특이하게 호박꽃을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키니 호박. 그리고 우리가 늘 먹는 그 호박이죠. 그 애호박 같은 거. 주키니. 네네네. 그 호박의 꽃을 그대로 이제 튀겨서 먹는다고 해요. 예쁘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반죽을 아주 가볍게 입혀가지고 약간 우리 화전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화전. 근데 네. 우리도 뭐 예전에 저도 먹어봤지만 뭐 꽃튀김 먹기도 했잖아. 그렇죠, 뭐 그렇죠. 아카시아 튀김 이런 네네네. 것도 먹기도 그리고 하고. 일식당에서 가끔 내오기도 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우리 고추전처럼 크림치즈나 허브, 쌀 같은 걸 채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호박꽃이 약간 종 모양이잖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거기다 채워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꽃 안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굉장히 운치 있을 것 예쁘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튀김계의 영원한 또 숙제죠. 과연 그 감자 튀김은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벨지언 프라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렌치 프라이라는 말로 많이 부르는데 늘 싸우고 있어요. 프랑스와 벨기에가. 맞아. 그래서 이제 프렌치 프라이에는 이제 프렌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프랑스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벨기에 사람들은 또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1차 세계 대전 때 참전한 미군들이 벨기에의 그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왈로니아에 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서는 네덜란드어 방언을 쓰고 남쪽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어보고 이 주변 사람들이 프랑스 말을 쓰니까 아 이게 프랑스 음식이구나 했던 건데 사실은 우리 음식이다. 그럼 벨기에 거네? 그래서 이제 벨기에 사람들 말 들으면은 그렇게 수긍이 가죠. 또 이제 근데 프랑스 가면 무슨 소리냐. 엄청 싸워. 엄청.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래부터 이거 우리 갖고 거다. 싸워요. 이거 그 전부터 원래 프랑스 또 먹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누군가 튀겨 먹었겠지. 예. 그래서 벨기에 가면은 주로 마요네즈 소스에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면은요. 요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피자를 튀겨 먹는 게 있어요. 튀긴 피자. 튀긴 피자. PT. 진짜 과하다. 아니 뭐 적당한 걸 몰라. 그래서 이탈리아의 나폴리 가보면은 그 나폴리탄 뭐 피자 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현지에서 피자 프리따라고 해가지고 피자 프리따. 피자를 튀겨 먹는 요게 이제 약간 나폴리의 서민 지역에서 오랫동안 간식으로 먹던 피자였대요. 그리고 이제 요게 더 대중화된 게 나폴리 피자를 만들기 위해선 그 나무를 뗄 수 있는 화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그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화덕이 필요 없이 튀겨서 먹는 그런 이제 튀김 피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좀 대중화가 됐다고 하고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한 번 먹을 때 좀 열량을 많이 그렇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잔인하다. 화덕을 부수다는 이탈리아인들한테. 에스프레소 머신도 많이 중요한 소리지 뭐. 부르셨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 네. 역시.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만은 원래 후라이드 치킨 하면은 미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코리아를 써놨다는 건 사실상 이제 그리고 정중국이 넘어온 거예요. 정주국이 바뀌었다. 심지어 CNN 사이트에서 소개를 하면서 예. 코리아 앤드 아메리칸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썼어요. 한국이 먼저 나와요. 예. 우리 최후 방국인데 네. 너무 미안하네. 알파벳 순으로는 A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K가 먼저 나옵니다. 미안해 죽겠네. 이거 진짜.
저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 정식 항의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네. 네, 아 그래서 미안하네. CNN에서 수많은 닭고기 요리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삭한 음식은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면서 미국식은 두꺼운 튀김옷을 입혀서 다소 거친 식감이 있지만 그렇지. 한국식은 얇은 튀김옷으로 2번 튀겨내서 더욱 바삭한 식감을 살려내고 그 위에 달콤한 고추장 소스를 덧바른다. 잘 알아. 치킨은 이제 한국이 해놨습니다. 왜냐면 치킨 종류가 네. 100개가 넘어요. 네. 진짜. 아까 CNN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야 CNN 최고. 이 이외에도 이제 일본의 카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톤카츠 돈가스.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튀김 주먹밥이죠, 아란치니. 아란치니. 네. 그리고 이제 홍콩의 새우 토스트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멘보샤죠, 그죠, 멘보샤. 멘보샤. 멘보샤도 아주 유명한 튀김 음식이고, 멘보샤. 영국의 그 스카치 에그, 그러니까 이제 달걀을 튀김옷으로 싸가지고. 그거 봤어. 네, 거기다 이제 고기도 이제 약간 위에다가 이제 튀김옷처럼 이렇게 위에다 덧대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튀김 도넛인 이제 찹쌀 반감 요것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만요. 이렇게 하고 기사 제일 하단에 가로 열고 자료 제공 땡땡큐. 그렇죠. 협찬 기사. 자료 그랬을 수도 자료 있겠네. 제공 시골 치킨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앞으로도 우리 탁비진님이 TMI를 CNN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오, 이렇게 재밌네. 여기 재밌는데? 가끔씩 재밌네. 제가 그래서 재밌어. 특히나 이제 2번 다루는 거는 역사를 이미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외신에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 괜찮네. 가져옵니다. 이게 훨씬 재밌는데? 그냥 다 읽어요. 그냥 다 읽어요. 어떤 번역기 안 돌리고. 아니 왜 구글 그냥 버튼 한 번 누르면 번역되는데 왜? 요즘 번역기 진짜 좋아. 아니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딥 L인가? 그거 근데 장난 이게 아니야. 읽다가 문맥이 이상한 게 있어. 이제 그럴 때는 원문도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이상한 부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TMI 역사 최근에 한 6개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재밌었어. 품들이지 말고 이걸 위주로.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우리 이게- TMI 사대주의. 이걸로 잘 하자. 넘기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그 네네네. 기사 하나만 번역하면 그러네. 되는데 네네. 이걸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우리 노탁스기 만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다 올려놓은 거 알고 계시죠?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고 방송 중에는 우리 이름 대신에 초성으로만 소개해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듣고 계신 분들 많죠? 네. 계속해서 즐겨주시고 첫 번째 지금 5분짜리 충분합니다. 예.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디귿집인데요. 원래 이 집은 그 실내 포차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신 건 뭐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원래 신천동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 그 옆에서 이제 장사를 하던 곳인데 많은 정말 대구의 주당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모님이 아주 손이 넉넉하시고 가격이 일단 뭐 한 5,000원, 6,000원대부터 10,000원대 초반. 그리고 일단 메뉴가 많아요. 뭐 부침개, 볶음류, 탕류 이런 것까지. 근데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리기 전에 원래 이제 술꾼들은 그렇습니다. 뭐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과 그렇지. 이미 거기서부터 한 잔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이 집이 또 그런 걸로 좋아요. 왜냐 시장에서 어머님이 가지고 오시는 순대를 기본적으로 깔아주십니다. 예. 기본으로 순대를 주신다고요? 예, 반찬처럼. 그리고 뭐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뭐 다시마 이런 것도 나오고 옥수수 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찬부터 주당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겹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니 삼겹살 이거 남미식인데 남미 가면은 삼겹살을 이렇게 튀겨서 먹거든요. 달라. 여긴 대패지. 대패지 여기 대패지. 대패를 네, 대패. 얇은 거를 이야. 거기다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정말 바짝 튀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피가 없습니다. 정말 와사삭 부서지는 그런 쾌감을 즐기실 수 있고 안에 뭐 고기 함유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네. 그래도 어쨌든 그 돼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기와 더불어서 고소한 내가 진동을 하는 그래서 요거는 마치 그 과자 먹듯이 이렇게 계속 이번에 툭툭툭 던져가면서 먹게 되는 마성의 음식이고 요거를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소금, 겨자, 뭐 양념치킨 소스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맞춤하게 찍어 드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먹은 것 중에 이거 더불어서 드시기 좋은 거 깻잎 전이 있습니다. 이게 깻잎. 깻잎으로만 전을 부친 건데 이거는 영어로 딱 그거예요. 딱 두 글자 영어 단어. 매트 앤 드라이. 바닥에 기름기가 안 보이죠? 매트 앤 드라이가 어떻게 두 글자입니까? 매트. 두 단어. 매트 앤드 세 단어. 자, 그래서 보면
저 그릇에 기름기가 안 보이죠.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질척거림도 없고 느끼함도 전혀 없는. 그렇지만 얇아도 깻잎의 진한 향기는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세 번째 먹은 메뉴는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잠깐 이 집 어디라고요? 왜냐면 꼭 하나씩 껴놓더라. 왜냐면 웅디 때문에 예. 내 입에 안 맞아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이 집 어디라고요? 대구지 수성구 만천동에 있는 디귿집인데. 왜 꼭 마시는 집은 다 대구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가장 이게 그냥 그랬어요.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 입에는 큰 임팩트는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깻잎 전에 싸먹으면 또 전에다가 맛있어. 싸먹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삼겹살을 깻잎에 싸먹기도 하잖아요. 네. 깻잎 전과 양념한 돼지 두루치기를 전쌈이 되겠죠. 이것도 별미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역시 첫 번째 맛집을 네. 시원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네네. 너무 좋네요. 네. 삼겹살 프라이드. 네.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오늘의 튀김 맛집 하고 있는데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다시마나 죽순 따위를 잘라서 있는 그대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식감이 일품인 이 음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죽순은 못 받고 난 다시마로 한 거는 이제 많이 받고.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튀각, 2번 부각, 3번 노각.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힌트 내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작가님이 신경 써준 것 같은데. 네. 소장님 김형빈님께서 힌트 중 팬입니다. 오늘도 광적인 힌트 기대한다. 광적인 힌트. 어떡하지? 광적인 힌트. 광적인 힌트.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서 이거 완전 오늘 먹튀각인데. 예. 제가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 아니, 뒤각대각 할 거 없이 아니 괜찮은데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어? 아니 뒤각대각 할 거 없이 그냥 힌트 평을 나중에 들어보는 걸로 하죠. 먹튀각이 낫지 뭐 튀각이 뭐예요? 혹시 몰라 뒤각대각 혹시 몰라 지금 제 이선을 쳤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그냥 먹튀각으로만 끝냈으면 아니 깔끔했는데. 먹튀각인데. 알겠습니다. 너저분하게 뭘 붙였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그냥 별이 아니라 모임 별의 진정한 프렌치 후라이의 시대는 갔는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웅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스의 맛맛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과 함께 튀김 맛집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맛집도 대단했습니다. 삼겹살 프라이드.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볍게 이렇게 한잔하기 좋고 또 요즘 진짜 주머니 사정이 다들 힘들잖아요. 크게 비싸지도 않고 꽤 저렴한 편이죠 오히려. 그래서 두루치기 얘기한 건데. 네. 두루치기. 예. 아무튼 그렇지. 삼겹살 튀김도 굉장히 괜찮죠. 그럼요. 그게 이 집의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깻잎전 제가 먹었을 때 기준으로 그게 5,000원인가 그래요. 엄청 저렴하죠. 그러니까는 삼겹살을 두루 쳐가 아니 삼겹살을 튀겨가지고 그 야채랑 같이 두루 치면 어떻게 돼? 예? 채소 두루치기가 되겠지. 근데 어쨌든 한 튀긴 상태로 그렇게 하면 눅눅해지지 않나요? 두세 분이 가셔가지고 한 서너 가지를 드셔도 예. 1인당에 객추를 하면 정말 그 부담 없이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말씀 못 드렸는데 사진 보니까 거기 그 전경이나 풍경이 정말 그 앞에 나갈 그 앞에 간판은 딱 이제 요즘 스타일이고 맞아요. 안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그 정겨운 정겹고 편안한 분위기. 실내 포차 같은. 옛날 호프 스타일. 네. 맞아요. 옛날 호프 스타일. 네, 그리고 메뉴도 너무 되게 좋아. 많고. 네. 옛날 밝은 호프 스타일. 맞아요. 네. 우리 어머님 잘 계시죠? 그런 집에 편안함이 있지. 옛날에는 그런 그 이게 이 뭐 제육에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 해주시는 집도 이런 밝은 호프집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요즘에도 많이 없더라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튀김 맛집 두 번째 맛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도로 오랜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모슬포 방어로 유명한 그럼 거기 혹시 떡볶이집? 아니요. 어. 그 앞에 있는 호프집인데 어. 약간 양식을 많이 팔아요. 예. 예, 기역집인데요. 하와이안 스타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희한하네. 이게 뭐야? 우리가 뭐 하와이를 가끔 제주도로에 빗대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하와이안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닷가에 항구 포구 바로 옆에 있는 퍼브 비슷한 요리 퍼브인데 색깔부터 왠지 하와이. 네네. 기역집이네요. 네, 기역집. 기역집인데 예. 여기 가시면 달고기 튀김으로 만든 피시앤칩스를 드실 수 있어요. 아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고기? 달고기. 달고기? 예, 달고기가 이제 지중해에서는 굉장히 비싼 식재료인데 지중해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남해안에 좀 많이 잡혀요. 네네. 나 그러다 지중해 보니까 얘기 그걸 나오면은 가지고 약간 열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쁘게 안에 다리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바싹 튀겨냅니다. 그다음에 식초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지 감자. 감자를 이제 한 그렇죠. 8등분 정도 한 감자를 튀겨서 같이 이제 곁들여서 먹는데 고기가 굉장히 달아요. 달고기가 다리 박혀 있기도 하고 달달한 맛도 납니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담백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튀겨내면, 그래서 튀겨내면 속에 뭐 이게 겉은 바삭하고 속 뭐 겉바속촉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저 홈런 과자 있죠. 홈런공 과자 같아요. 안에가 스르르 녹아요. 살이, 흰살이. 아, 이제 그게 좀 너무 하시네요. 나 달고기 진짜 그래. 아니 이 가게에 무슨 뭐 억한 심정 있으세요? 왜요? 아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아니, 홈런- 이거 홈런 지금- 과자랑 같으면 홈런 과자를 먹지요. 옆에 감자도 나오잖아요. 아 감자 때문에? 네, 식초 그다음에 타르타르 소스 여러 가지가 곁들여 나오는데 이게 이제 17,000원 정도 합니다. 17,000-18,000원 할 겁니다. 제가 기억상.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맥주를 그냥 불러일으키는 그럼. 빨아들인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달고기 한 점을 타르타르 소스에 묻히고 그 전에 좀 레몬을 쭉 짭니다. 식초를 뿌려도 되고 레몬을 짜도 되고요. 그럴 줄 알았어. 새콤한 맛이 나면서 오히려 이 바삭한 이 그 튀김옷이 훨씬 더 이제 살아는 풍미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입 딱 넣으시고 여기 또 수제 맥주도 파는데 좋아. 예, 수제 맥주를 한 잔 그러니까 에일 같은 거 쌉쌀하게 쭉 들이키시면 이제 아주 이제 궁합이 최고입니다. 아니 이런 또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모슬포에 가면 예. 이제 저녁에 나가서 한 잔 먹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어를 먹고 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피시앤칩스가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이 방어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걸로 맥주를 한 2잔 먹고 그리고 바닷소리를 듣는 아주 로맨틱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달고기 맛있어요, 맛있고. 네. 그 예전에 웅디 우리가 뭐 돈가스 집에 가면 생선가스 파는 네. 가 있잖아요. 예, 집들이 예, 메뉴 예. 있잖아. 예. 보통 예전에 생선가스 다 뭐였어요? 명태죠, 명태 동태전이 사실 명태. 동태전이었잖아. 예. 근데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이 달고기를 좋아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남해안에 주로 납니다. 달고기를 가지고 생선가스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달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 살이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게? 너무 이게 작은데 되게 못생기고 작은데. 작은데 이제 이거 이 살만 잘 발라서 그렇지. 여러 장을 놓으면 한 덩어리로 튀겨낼 수가 있죠. 몇 마리를 약간 이렇게 이어 붙여서. 네. 지금 소장이 말씀하신 또 이런 피시앤칩스가 특히 유럽에서 우리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구를 거기 많이 튀겨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진짜 맛있고. 저 영국에서 먹었더니 횟감 광어 한 마리를 그대로 튀기더라고요. 그렇지. 맛은 있었어요? 맛있죠. 영국인데? 예. 영국에서 유일하게 또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튀기면 웬만한 맛은 웬만한 다 맛이 안 나니까. 근데 문제는 값이 좀 비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튀김값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예. 웬만한 이제 그 소득이 높은 국가 중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에 가면 아까 탁 PD 말씀하셨더니 템프라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분식점에서 팔아요. 일본인들 깜짝 놀라죠. 맞아. 저걸 알겠습니다. 왜 떡볶이집에서 팔죠? 아니 왜 그 중간에 방어할 수 없는 맛. 네네. 이거 왜 다들 안 웃어주세요? 아니 힌트보다 훨씬 웃긴데. 아니 그건 또 아니죠. 반응할 진짜 죄송해요 선배님이시지만 예.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 힌트보다 훨씬 안 돼? 예? 튀긴
그렇지. 아니, 먹지각이 낫지. 너무 그런 거 지나간 거 갖고 뒤각대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데 우리 김윤경님의 달고기 그 증언이 왔습니다. 예, 저는 예. 집에서 애들한테 달고기 가스 해주시는 이거 봐요. 제주 사시는 분인가? 진짜 부들부들하고 가시도 없고 비린내도 없고 정말 부산이나 맛있습니다. 아마 저기 창원 이런 쪽에 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해안. 이쪽 뭐 사천 이쪽 지방에서도 네네네. 달고기 뭐 이렇게 생선가스로 하시기도 하고 좋습니다. 아주 일단 맛있습니다. 이게 잔가시가 없는 것도 맞아요, 특징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잔가시가 없어요. 그러면 살 골라내기 편하겠네. 살 발라내기가 좋죠. 그렇지. 앞뒤로 2장 딱 나오고. 요거 언제 한번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중해 고기라고 해서 저는 거기부터 약간 관심을 끊었었는데 왜요? 맛이 없어요? 갑자기 확 살아났어요.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맛있어요. 난 지중해 들어가면 다 별로라. 아, 진짜요? 관심이 확 식어. 아니 그런 제육이 좋아. 그런 편견 어디서 오는 거야? 그럼 막 그냥 지중해 하면은 막 올리브 오일 막 아니, 먹어야 될 것 이게- 같고. 아, 일단 지중해가 들어가면- 아까 레몬 뿌리길래 난 그냥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혐오 발언이에요. 혐오. 안 돼요. 좀 자중해. 예. 무슨 그게 용어바로냐. 지중해. 예. 지중해 바다야 미안. 방금 또 지중해 자중해 또 한번 치신 거예요. 지금. 얘도 썼을 때나 비슷하지 말하면 또 달라. 자꾸 그런 거 하시니까 제가 자꾸 방어 기제가 이렇게 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자 우리 얼마나 또 맛있을지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 성환으로 가겠습니다. 어.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디귿집 어허. 중국집이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오늘 그 고기 튀김 그렇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첫 포문을 여는 영광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성환이라는 데가 천안에서도 약간 변두리긴 한데 그래도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이제 닿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맞아. 딱 가보면은 야, 이거 시대극 찍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절로 납니다. 아 실내가 고풍스럽다. 1960년부터 시작한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도 화상이 하는 집이죠. 네네. 중국 분들이 하시는 집이고. 화상이. 딱 들어가 보면은 벌써 이렇게 왜 그 화상이 하는 집 특유의 이렇게 빨간색 술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금빛 붙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자 이렇게 붙어 있고 복자 막 이런 거꾸로 붙여요. 거꾸로 붙이는 네. 복 들어오라고. 가게 뭐 집기랑 이런 것도 엄청 고색 창연하고 룸에 이렇게 앉으면은 이 테이블이 옥색이에요. 정말 옛날 그렇지. 지중해 색깔이다. 전체가 다 옥색이고. 잠깐. 네. 이거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기튀김. 네.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네네네. 보자마자 알겠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집 보면 이제 요리부 딱 보면 메뉴판에 뭐 웬만한 이거지. 이제 그 중화 요리집에 있는 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 핵심 메뉴라는 거죠. 아하. 그게 고기튀김이에요. 역시. 네. 그래서 뭐 고기튀김 하는 집답게 딱 한 점 먹어보면은 이게 이제 탕수육을 전제하고 튀긴 고기가 아니다. 고기 튀김을 위해서 만든 고기 튀김이다. 그래서 밑간이 충실하게 돼 있고 식감 바삭하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뭐 간장에다 찍어 드셔도 좋지만 소금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게 왜? 원래 그러니까, 고기튀김이 간장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간장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소금 후추에 살짝 찍어 드시면 이 짭조름한 맛이 그냥 그 기름 베어 물 때 이제 기름과 섞이면서 예. 그러니까 고기 자체의 향이. 그러면 저처럼 그 간장에 고춧가루에 식초까지 뿌려서 이게 고기튀김 먹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인간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맛을 모르는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잉여 인간이다. 맨 처음에는 소금으로 시작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또 다른 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퀄리티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니, 이 집은 사실 고기 튀김과 탕수육이 둘 다 맛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다 보니까 탕수육 소스가 오히려 더 담백해요. 그러네요. 탕수육 소스가 굉장히 단출하고 담백한 그런 이제 탕수육 소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좀 투명하네. 네네 투명한 예. 모기 뭐 오이 양파 당근 정도 들어가는 아주 깔끔하고 투명한 소스이기 때문에 또 요거를 부었을 때 그 깔끔하면서도 고기 자체가 단단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탕수육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진짜 끝내준다. 여기가 그래서 사실 이제 메뉴판이 중국집 치고는 좀 단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쟁반 짜장 뭐 잡채밥 이런 요새는 어디 가도 있는 그런 게 좀 잘 없어요, 사실. 그래서 나가는 메뉴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좀 더 충실하자 이런 느낌이어서 짜장면도 지금 지금 웃음이 지금 감돌고 있죠. 유니 짜장 스타일의 네. 오래된 짜장. 그러네. 지금 잘게 잘랐네. 간짜장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네.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간짜장이 보통 따로 이제 양념만 이게 짜장만 따로 볶잖아요. 네. 네네. 이게 얼마나 잘 볶았는지가 네.
사진에 딱 드러나고 재료도 얼마나 알찬지. 그렇습니다. 저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리고 흩어지는 거 보세요. 요즘 점점 중국 음식도 좀 달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렇죠. 여기는 옛날 맛이에요.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네. 여기 잠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뭐라고요? 천안 성환. 천안의 네. 성환 디귿집. 그래서 있는 그 디귿집.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가실 수가 있는 집이고 그다음에 이 집 저 짬뽕 또 빼놓으면 섭합니다. 짬뽕이 속이 편안한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편할 거면 짬뽕을 뭐하러 먹죠? 근데 또 달라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해산물이 분명히 들어가지만 채수 맛이 더 강조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원한 육수. 채소에서 나온 육수. 면이 살짝 얇은 편이거든요, 여기 면이. 그래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면이랑. 맛있겠다. 요 뭐 베이스는 약간 뭐 해물류예요, 고기류예요. 해물 베이스인데 딱 보니까. 해물 베이스인데 채수가 굉장히 강조된 그런 맛이어서 시원하게 속 풀리는 맛이고요. 네, 그리고 짜장 소스는 거들 뿐인 이제 볶음밥. 그래서 볶음밥에 짜장 소스 너무 많이 나와도 좀 요즘 너무 좀 그렇지. 너무 대중적이고 그거 말고 볶음밥에 집중하지만 아쉽지만 짜장 소스를 빼놓는 건 아니야 라는 느낌의 그런 볶음밥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야, 맛있겠다. 5일장이 서는 곳이어가지고 그 5일장에 맞춰 가시면 주변에 이렇게 그 구경하실 것도 많고 해서 기름 5일장 가는, 예. 둘러보시고 여기 들르셔가지고 고기튀김이랑 그 이제 고기튀김 드시다 보면 자동으로 그 중국 맥주가 생각이 나요. 예. 칭땡땡 맥주. 해가지고, 나는 그거보다 예. 저기가 좋아요. 하얼땡. 핫땡땡. 예. 그 맥주랑 같이 예. 드시고 오시면은 예. 너무 좋겠습니다. 여긴 또 언제가 여기 뭐 주변에 양조장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얼마 전까지 제 그 네팔 매제가 일했잖아요. 여기 있는 공단에서 일을 했거든요. 밥한끼 사주러 갔다 발견한 곳인데 여기 주변 분들은 너무 유명하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직접 정말 우리 작가님께서 PD님께서 우리 그 돌아다니다가 딱 발견하신 맛집이네. 그럼요. 예. 저 제주도도 그런 건데요. 그 이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지상파 3사가 방송한 맛집을 여기서 굳이 다시 아니 15년 전부터 여러 번 지상파 3사에서 방송으로 설명했던 맛집을 굳이 여기서 다시 근데 이제 제 지인 대각하지 마시고. 제 지인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예. 이 방송을 듣는 제 지인들이 많으니까. 예. 근데 소장님 대단한 것 같다고.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TV에 나오시면 쪽쪽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뽑아내시냐고. 저렇게 경력이 오래되시고 저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그거 본인이 신기하다고. 선정하신 것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아니 맛있는 데를 소개하는 게 잘못인가요? 근데 잘못 아니죠. 방금 PD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이 애초에 그 TV가 그 맛집을 간 게 소장님이 그 집을 네. 옛날부터 그 말씀을 제가 하셔가지고. 갔죠. 방송 나오기 전부터. 그렇지. 예. 살아가면서 제일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음식값이에요. 야, 아까 언제 요거 한번 써먹나. 아니 주말에 글로리를 봐가지고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데 우리 변호사비라는 대사를 아니, 이거 어떻게든 한번 쓰고 싶어서. 음식값이래. 야, 아무튼 연진아 듣고 있니? 자, 그래서 웅디 언제 웅디가 이거 튀김을 드시러 서귀포를 가고 천안을 갑니까? 근데 천안 진짜 가고 싶어. 저는 그래서 서울시 용산구 가깝습니다. 멀지 오! 않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미음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가까운데? 여기 그냥 저도 나 다음에 광주 하려고 그랬는데.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근데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 여기 시작됐네요. 이 집이 연남동에 있는 집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다른 집입니다. 여기 저기 그 대통령 집무실 근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대통령실. 집무실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요새 그래요? 용리단길로 예. 뜨는데 여기.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여쭤보니까 30년 가까이 되나 봐요. 오래됐죠. 저는 몰랐던 집인데 예. 이날 사실은 뭐 뭘 먹고 갔기 때문에 많이는 주문 못하고 딱 3가지만 먹었습니다. 메뉴부터 알려드리면 고기튀김, 양장피, 마파두부를 먹었는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단 3개의 메뉴를 맛봤지만 그 3개의 메뉴 안에서 이 집의 일관된 방향이 읽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고기튀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제 느낌상으로 아까 탁 PD님 보여주신 그 집은 이 집보다 더 바삭바삭함을 맞아. 강조해서 튀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튀김 자체의 비주얼이 네. 너무 아름다워. 그렇지. 이 집도 물론 당연히 바삭바삭한데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계통을 갖고 있는 튀김인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딱 먹었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소금, 후추 또는 고춧가루, 간장 어떤 것도 찍어 먹지 말아야겠구나. 너무 구수한 거예요. 튀김 자체가. 네. 간도
약간 좀 짜게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싱거울 수 있고 제 입에 너무 잘 맞고 저는 그래서 끝까지 아무것도 찍어 먹지 않았는데 끝에 갈수록 마치 그 누룽지 씹는 것 같아요. 식감의 의미보다는 누룽지 특유의 그 면면한 고소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느껴서 너무 좋았고 양장피도 그래요. 양장피 재료 충실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부어 먹는 겨자 소스를 본인의 취향껏 이렇게 부어서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라 그럴까 겨자 소스도 물론 매워야 매운데 엄청 막 야단법석 요란법석 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겨자 소스 뿌리라고 해서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말 조금 뿌렸어. 정말 조금 뿌렸어. 근데 코가 정말 먹었다가 막 콧속에 고속도로 뚫리지 마. 막 눈에서 겨자 흘러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점은 마파두부였는데요. 사실은 마파두부는 거의 9할 이상이 어떤 맛이 납니까? 마파두부 맛. 굴소스 두반장 같은 조미료 맛이 굉장히 강하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런 맛이 강하거나 후추 맛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은 입안을 마비시킬 얼얼함을 강조한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스촨식이죠. 근데 이 집은 당연히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것도 덜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점막을 강타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미료나 얼얼함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런 마파두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였냐면 조만간에 가서 이 집의 식사 메뉴를 먹어볼 참입니다. 과연 짜장 짬뽕은 또 어떻게 하시는 만약에 거기서도 제가 느낀 일관된 방향성이 느껴지면 아마 저의 최애 중국집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의 공통된 키워드는 약간 좀 심심함?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날 못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재료? 예. 그날 따라 뭐 예를 들면 고춧가루랑 소금이 떨어져서. 그래서 맞아요. 지금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한꺼풀 뭐 진하기나 자극적인 게 강도가 조금 저강도의 그런 중국집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중국집에 비해서. 하긴 요즘 너무 세졌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다시 가서 식사 메뉴를 먹어보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서울집 하나 나왔네요. 네네네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자 우리 다음 집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아닌데 광역시예요. 예. 철도가 가고 예. 저기 광주광역시 네, 여기에 유명한 상추튀김 집이 있습니다. 광주하면 상추튀김이죠. 히읗 문식인데. 근데 막상 먹으면 좀 실망하는데. 아니요. 이 집은 정말 TV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는데 몇 집이 돼요. TV에 안 나왔으면 굳이 소장님께서 이 시간에. 아니요. 근데 이거 저도 헷갈렸으니까 다들 헷갈리시지 않을까요? 네. 모르시던 분들은 네네. 처음 갔을 때 상추튀김을 먹자 친구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상추를 튀겼겠거니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깻잎 전처럼 예. 상추를 얇게 튀긴 게 아니냐. 예, 근데 라고 아니죠. 하시는데 아니죠. 예. 근데 저는 죄송해요. 예. 이 집 저 소장님이 소개하신 거 깜짝 놀랐어요. 저랑 소장님은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근데 이 집은 광주 토박이인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가려고 제 명단에 넣어놓은 집이에요. 아직 못 갔는데. 한 서너 집 돼요 이제는 광주 안에. 이 집이? 본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신가동. 예, 맞습니다. 맞아. 이거 여기 전대 정문 앞에도 맛있는 거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양림동에도 있고 사실은 이게 원래 광주 동구 충장로 쪽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곳곳에 있어요. 이게 원래 유래는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식사를 하시다가 분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랑 이제 야 우리 이제 뭐 먹자 그랬는데 보니까 별로 먹을 건 반찬은 없고 이러니까 야 저 튀김 좀 썰어 와라 해서 튀김 가위로 잘라서 상추에 싸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튀김을 상추에 싸 먹는다. 네. 이 집은 그거랑 달리 아예 쌈 전용으로 튀김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뜻이죠? 예를 들면 오징어 튀김을 주로 잘게 썰어서 싸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전용이에요. 상추 튀김 전용 저 튀김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부터 달라져야겠죠. 네, 동글동글하고요. 동글동글하고 이제 밀가루 향이 많습니다. 튀김 옷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그 뭐 특별하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 튀김이 아니라 이 안에 뭔가가 이제 잘게 썰어져서 들어있어요. 뭘까? 네, 근데 예를 들면 깻잎이라든가 뭐 오징어 부스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절묘한 맛을 내요. 이 튀김옷에 싹 배 있어요 이미. 그래서 튀김 반죽을 할 때 이미 그걸 넣었기 때문에 이걸 튀기면서 깻잎 향 같은 게 살아나는 거죠. 먹어보고 싶다. 네, 근데 이 집은 탕수육도 맛있다 그러더라고. 이 집 탕수육 맛있어요. 어디 어디 그러더라고. 아직 안 가보시죠? 상추튀김 얘기를 집에서 많이 들었어요. 탕수육을 팔아요? 이 집이 분식 종류가 많습니다. 떡볶이도 떡볶이, 순대 있고, 다 팔아.
어묵은 조금 이제 부산 쪽이 나요. 근데 여기에 탕수육도 끝내줘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와. 튀김 쪽을 잘하는 집이죠. 그렇지. 튀김을 워낙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탕수육도 파는 건데 탕수육이 한 분위기 5천 원밖에 안 해 저게. 5,000원. 양이 아까, 엄청 많아. 아까 저 뭐 호준범 사장도 얘기하셨는데 이 상추 튀김은 3천 원입니다. 야, 네. 좋다. 근데 상추 쌈을 준다는 걸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생각해 거야, 보세요. 진짜. 아유, 좋아 좋아. 네, 그래서 근데 이 집이 예. 다른 똑같은 상호는 다른 데도 있다고? 예. 체인처럼? 한 세 집 됩니다. 서너 집 됩니다. 예. 그렇구나. 이제 워낙 이제 본점에 줄이 많이 서가지고 아, 근데 원래 있구나, 광주가 지금 상추 튀김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맞아요. 약간 향토 네. 음식처럼. 아니 그 송정시장에 가도 있고 뭐 관광지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꼭 먹어봐야 할 관광객들의 버킷리스트처럼 이제 떠오른 거죠. 근데 이 집은 광주 분들도 좀 결이 다른 상추 튀김이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발상에 전환 얘기를 하다. 상추튀김 원래 우리가 먹던 상추튀김이 아니라 그렇지. 상추에 싸먹기 좋게 튀김 자체를 개량을 했다. 그렇죠. 만든 거죠. 아. 네. 사실 어떻게 수제 어묵과도 비슷합니다. 시장에 가면 파는 거 있잖아요. 수제 어묵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바로 튀겨내서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거. 예. 그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튀김 맛집으로 함께했는데 이 만족스러웠어요. 이 맛있는 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정리하시기 우리 청취자분들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1번 튀각이었고요. 강혁주님 33146169 쓰시는 분 이렇게 세 분께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